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홍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저희 승전국의 지위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왜 승전국이라 하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는 분단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볼 적에도 이 패전국이다. 이렇게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져가지고 갈라졌고, 이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해가지고 패전이 됐을 때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청나라가 우리를 침범해가지고 병자호란 그 시기에도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자만 몽땅 한 50만 명 끌어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진왜란 때보다 당한 여자들의 순환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순정국의 지위를 누리자 이렇게 말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안희정 씨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대통령 선거 때 그런 얘기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저 발상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평소에 느끼던 사항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는데 이게 다 나라마다 응? 시작된 그 명분이나 배경이 다르다 이겁니다. 네, 그 이 패전국인 게 독일, 이탈리아, 일본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보면 일본하고 예, 만주사변이 있었잖아요. 1931년도입니다. 그다음에 6년이 지나고 1937년도에 중일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게 본격적인. 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참전을 하게 됐는데 물론 그 전에도 의병 활동이나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일본과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게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승전국, 패전국 나누니까 나도 우리도 그 2차 세계대전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항일투쟁부터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1920년대 청산리 전투가 시작했어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그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세워져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무려 17년이나 저기 텀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자그마한 전투는 있었지만 큰 물줄기의 전투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보천보 전투 가지고 이 조그마한 면사무소를 들이친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로 엄청난 저기 독립 투사들은 흥분했다 이겁니다. 조선은 살았다. 정신도 살았다. 응? 불을 놓아라. 원수의 머리에 불을 질러라. 뭐 이런 조기천 시도 있듯이 뭐 동아일보도 대서특필을 했고 이게 바로 보천보 전투는 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이게 살아났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군사적 효과는 이제 간산봉 전투에서 청산리 전투에 버금가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진주만 기습으로 일본에서 미국과 붙었다. 본격적인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졌는데 그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아주 저기 중국을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제외시켜야죠. 그렇죠. 근데 제외 안 시키고 상임이사국을 했다는 것은 중국의 항일 투쟁부터 그 2차 대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승전국이 우리도 이렇게 참가를 해서 이 전투를 치러서 큰 전과도 울리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분단이 되었잖아요. 아, 네, 이게 웬 말입니까? 승전국이 분단국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특히 이제 1945년도 8월 달을 저기 해서 미국이 저기 소련한테 참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소련은 참전을 안 해요. 왜 네, 안냐? 저 독일하고 전투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생겨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딸리고. 네, 응?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때렸죠. 8월 6일 날 때리고 뭐 참가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할 수 없이 그 원자탄 위력에 이제 굴복했는지 이제 8월 9일 날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 지방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함경북도 들어왔는데 함경북도는 그래서 우리 조선 유격대하고 그러니까 조선 유격대가 주로 선봉을 맡고 해서 이제 함경북도를 이제 탈환했습니다. 그쯤에서 이제 8월 15일쯤 돼서 한 일주일 정도를 지나서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왜 소련한테 하지 않고 미국에 항복을 했을까?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과 일본은 그 자본주의적인 그 색채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련은 사회주의니까 네. 저놈들한테 항복했다가는 틀림없이 우리 다 죽는다. 에? 진짜 뭐 그거 일본 왕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항복한 뒤로도. 그리고 뭐 아주 중요한 전쟁 범죄자만 살아났지 다 용서받고 한 것이 그 일본인들의 판단은 어느 정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계산이 있었던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갈라지지 않고 일본이 갈라져야 맞죠. 당연히 패전국이니까. 그렇죠. 북해도 홋카이도를 그 소련이 요구를 했어요. 참전 조건으로. 그런데 그 원자탄을 때리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 너 내 말 이걸 보고 빨리 판단해라. 이렇게 해서 원자탄 해가지고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조선 사람도 히로시마에서 4만여 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38선을 서로 이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이렇게 갈라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승전국이 분단국가가 된 배경입니다. 그때 미국은 어디 있었느냐? 미국은 오지도 않고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오키나와에 있었고 우리 땅에 상륙을 해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 2차 세계대전과 맞물려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탁 반탁 이제 모스크바 3.3 회의 이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영구 이제 분단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3.3 회의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 뭐 신탁 반탁이 아니에요. 신탁 반탁 그런 조건으로 그 논쟁 위에 완전한 합법 정부, 통일적인 정부, 중립적인 정부 이걸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스크바 3.3 회의를 지지한 겁니다. 무슨 제정당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그 중립국 감시 하에 이게 뭐 신탁 통치를 하자 했는데 그 신탁 그 조건을 갖고 이제 늘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반대한다는 것이 반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탁을 그 찬동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신탁을 왜 반대하냐. 일제 36년도 억울한데 우리가 신탁을 찬동할 리가 없다. 다만 그 신탁을 해야만 우리가 완전한 그런 합법 통일 정부가 서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살아날 희망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지지했다고 그럽니다. 그 지지한 사람을 우리는 신탁이라고 하고 그 반대한 사람을 반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유엔으로 끌고 가서 분단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얘기는 이제 역사적인 얘기고 지금 오늘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자주국의 지위, 승전국의 지위를 누리려면 우리가 자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주가 없어요. 민주라는 말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사실은 민주라는 건 뭐냐? 백성, 인민, 민중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 민주입니다. 그럼 여기에 반민족적이다, 반통일적이다 이런 말은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민주라고 하면은 또 뜬구름 잡듯이 아주 먼 그 초점이 안 잡히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통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민주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민주가 제대로 됐냐 이겁니다. 예? 미군들은 들어와서 마음대로 세균 실험도 하고 자기 나라 땅도 있어요. 자기 나라 실험할 수 있는 사막도 있고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 소포로 붙여와가지고 탄저균 시험하고 이런 것도 밝혀졌고
그다음에 뭐 먼저 시간에 되겠지만 자기 나라 여자들도 많아요. 자기 나라 여자들 안 데리고 그 한국 여자들 다 납치해가지고 저 성욕을 다 풀고 말이죠. 이렇게 못된 짓을 다 하고 뭐 토양 오염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군이 뭐 밤나라 배나라에게 간섭하면서 저 한국 정치를 관여하기 때문에 미국의 종교인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정설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만 이렇게 약간 불교 신자로 되어 있고 그 이후로 그 김영삼 때부터 쪼르륵 전부 다 뭐 개신교나 그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그 대통령 자체가 안 됩니다. 윤석열도 뭐 천주교 세례명 있다고 그러고 저 이재명도 지금 그 개신교 뭐 신자라고 그래요. 네. 그거 뭐냐면 아예 될 생각을 말아라. 대통령이 될 생각을 말아라.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미국이 믿지 못한다. 그래서 뭐 알아서 믿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독교인 저기 신자 취급 흉내는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미군을 완전히 저기 축출하고 그러면 이제 대등하게 되겠죠. 그렇죠. 미국이 마음대로 밤나라 개나라 할 수 없겠죠. 워킹 그룹이 없어지면은 일단 협의가 없어지면은 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 협상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의 베트남처럼 되는 겁니다. 베트남이 얼마나 싸워가지고 저 미군을 몰아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합니까? 안지만 안 하고 있죠. 아니 안 하지요. 저 미국 항공모함이 저 베트남 항구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그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 베트남은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군을 저 잠깐 모셔오는 거예요. 가지고 잠깐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베트남처럼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참 오지랖 넓게 저기 뭐 통일 한국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그것은 너무 앞서 나간 얘기고, 응? 그 통일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땅 욕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 넓은 땅을 가진 나라가 저쪽 뭐 신장 위구르 그 자치구 저 티베트 해가지고 뭐 대만도 문제고 하여튼 어떻게든 이게 먹어 삼키려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그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그 미국은 또 땅 욕심은 없어요. 이게 뭐 알맹이만 쏙 빼먹고 이득만 채리고 나가려고 그러지 뭐 굳이 뭐 그 땅을 따먹고 뭐 이렇게 욕심은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나라를 자기 나라에 주로 편입시켜 버리면은 그 시민권 투표권을 줘야 합니다. 투표를 주면은 자기들 그 당락이 그 사람들에서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국에 주로 편입이 됐다 쳐보시죠. 그러면은 한국 인구가 5천만이 되는데 그 상당히 한 16%인가 차지해요. 그게 저 인구 구성비가 미국 인구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선거인단 최소한 뭐 30에서 50은 줘야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당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시민권 인정을 안 받기 위해서 저기 편입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미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미국의 50개 주 편입시켜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단체가 있는 모양이던데 참 정신 나간 소리고 미국에서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비슷한 나라가 있어요. 푸에르토리코라고 카리브해에 있는데 인구는 한 300만 되는데 누가 그래요. 거기는 대통령 있지 않나? 있기는 뭘 있어요. 그 미국령이 미국령. 미국령인데 거기 야구 잘하는 나라거든요. 또 뭐 야구 같은 거 할 때 그 대표로 또 나오긴 하더라고. 한 나라 국가 대표로 나오긴 해요. 했는데 거기도 이렇게 편입을 안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랍니다. 응? 그러면 이제 시민권을 줘야 하니까 그거는 그 투표권이 가지니까 이거 영향 무시 못한다 이거예요. 미국도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양당 체제가 돼갖고 그 표차가 많이 안 나요. 언젠가는 또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총 투표수는 민주당이 저기 앞섰는데 공화당 트럼프가 당선이 되죠. 이런 간접 선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종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외국이 이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다 또 다른 나라들이 들어와봐야 이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겠는가. 그래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이루려면 일단 그
그 식민지 근성부터 버리고 정신 사세부터 바로 잡아갖고 우리가 제대로 된 자주의식으로 나서야 된답니다. 그러려면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려면 일단 미국 군대가 없어야 돼요. 총칼을 옆에다 딱 서울 밑에 있는데 그걸 무기로 해서 오라 가라 하고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자주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게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승전국의 지위를 누리려면 일단 그런 것부터 뜯어 고쳐놔야 말이라도 꺼내지. 지금 말도 못 꺼내요. 일절 말 못 꺼냅니다. 지금 현 정부 하는 꼬라지를 잘 아시죠? 그렇죠. 뭐 그냥 알아서 기잖아요. 알아서. 뭐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하니까 미국은 또 아니라고 하고 지금 뭐 핵무기를 갖자고 그러는데 그 조선은 위에 그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려고 그 2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조그마한 나라 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너 죽인다. 끊어라. 그런 양아치스를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승전국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주를 회복해야 되고 정신만 차려가고 자주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유교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많은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데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야지. 물고 늘어야고 우리는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철수할 것 같습니까? 중국 그 큰 대국하고 지금 경제 전쟁을 하고 있었고 베이징 아래다가 저 칼 딱 들이대고 있는데 거기를 놔두고 물러난다고요? 절대 안 물러납니다. 그걸 주장함으로써 일단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주장만 해도. 제대로 된 정부가 나서서 철수만 해도 우리는 일단 성공한 거예요. 미국 참 환장할 노릇이지 이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준비를 더 잘해서 자주국가로서 위상을 회복해야 승전국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